여러분의 서비스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는 막 몰려들고 데이터는 정신없이 쌓여가고 정말 꿈만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렉트릭 하모니라는 회사가 딱 이런 현실에 부딪혔어요. 서비스가 작았을 땐 가끔 서버가 멈춰도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단 한 번만 멈춰도 회사에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성장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한 번쯤은 꼭 고민해 봐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환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렉트릭 하모니가 기존 시스템의 한계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딱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서비스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거죠. 성장이란 게 참 달콤하긴 한데 그 뒤에 이런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진 서버 3개를 하나의 팀으로 묶는 거죠. 이제 서버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 둘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모든 달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이 새 서버를 우리는 프라이머리 서버라고 부르고요. 이 간단해 보이는 구조가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버가 3개가 됐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손발을 맞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서버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지 그 합의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레프트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서버 3인 위원회에서 뭔가 데이터를 바꾸려면 꼭 과반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투표를 이끌고 최종 결정을 내릴 리더를 한 명 뽑아두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n 나누기 2 더하기 1. 전체 서버 수, 즉 n의 절반을 넘는 수가 동의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쿼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서버가 3대일 경우에는 최소 2대가 오케이 해야만 데이터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하나가 저장될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총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리더 서버한테 이것 좀 저장해줘 하고 요청을 보내요. 그럼 두 번째, 리더는 그 요청을 받자마자 자기 기록부, 그러니까 로그에 바로 딱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리더가 나머지 서버들, 이 팔로워들한테 야, 나랑 똑같이 기록해 하고 요청을 쏩니다. 그럼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뭐냐? 팔로워들이 각자 자기 기록부에 적고 나서 리더한테 응, 다 적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리더가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 경우엔 최소 2대 서버한테 확인했다는 응답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사용자한테 네, 안전하게 저장됐습니다 하고 최종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와, 정말 꼼꼼하죠. 방금 제가 설명한 과정이 바로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번, 클라이언트 요청이 리더인 서버 A로 들어가죠? 그럼 리더는 3번과 7번 화살표처럼 다른 팔로워들한테 이 요청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5번, 9번처럼 알았어, 확인했어 하고 다시 리더에게 알려주고요. 리더는 과반수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마침내 6번 화살표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진짜 완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버텨줄까요? 이제 한번 시스템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여 볼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전원 플러그를 한번 뽑아보죠. 자, 왼쪽이 평소 모습입니다. 라이터 열을 보면 서버 3이 true로 되어 있죠? 얘가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서버 3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서버 3의 상태가 unknown, 즉 알 수 없음으로 바뀌고 대신 서버 1의 writer가 true로 바뀌었죠? 클러스터가 이 상황을 바로 알아채고 서버 1을 새로운 리더로 뽑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람 개입 없이 정말 순식간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아마 리더가 바뀌었는지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둔 이 안전망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도 만능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버가 한 대 더 고장나서 달랑 하나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 대 중에 두 대가 동의해야 한다는 그 과반수 규칙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때 시스템은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모든 쓰기 작업을 멈추고 읽기 전용 모드로 바뀝니다. 어설프게 데이터를 쓰려다가 망가뜨리는 것보다 일단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똑똑한 선택이죠. 자, 지금까지는 장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생존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더 크게 성공했을 때 그 트래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성장에 대비하는 확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컨더리 서버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서버는 데이터 복사본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리더를 뽑는 투표나 데이터 쓰기 합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조연 역할만 하는 거죠. 주 업무는 오직 읽기 요청을 처리하는 겁니다. 덕분에 아주 중요한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 우리 주연 배우들, 즉 프라이머리 서버들한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양의 일기 트래픽이나 무거운 분석 작업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샤딩이라는 건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가나다 순으로 여러 권으로 쪼개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 구조는 똑같지만 물리적으로 나눠 담아서 부담을 줄이는 거죠. 반면에 페더레이션은 백과사전, 소설책, 요리책처럼 아예 종류가 다른 책들을 모아놓고 마치 하나의 도서관인 것처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샤딩과 페더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컴포즈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막 여러 권으로 쪼개져 있거나 각각 다른 책장에 흩어져 있는데 이 컴포즈 데이터베이스라는 똑똑한 가상사서 덕분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일렉트릭 하모니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함정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이거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서버 2대로 1+1 클러스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게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다운되면 남은 서버가 한 대뿐이라 과반 수합이, 즉 쿼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되질 않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직 복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그냥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안정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버 한 대는 시한폭탄과 같다. 둘째, 진짜 안정성을 원한다면 무조건 서버는 최소 3대, 쿼럼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된 클러스터는 리더가 쓰러져도 자동으로 새 리더를 뽑아서 위기를 극복한다. 넷째, 읽기 요청이 많아지면 세컨더리 서버를 추가해서 부담을 덜어주자.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샤딩 같은 기술도 알아두자. 이럽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완벽함이 내일의 더 큰 성공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스템은 과연 미래의 성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